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이 결정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기승전 조국이었습니다. 결국 큰 불을 잡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 것처럼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결국 지소미아 카드를 빼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는 일본과 미국의 볼모로 잡히게 됐습니다. 지소미아를 체결한 해는 바로 2016년 11월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 바로 지소미아였습니다. 지소미아가 별게 아니라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논리도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체결전을 떠올려보면요, 우리 안보가 지소미아가 없어서 심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가 없었다고 안보가 위험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면 맞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전과 안보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바마 미국 당시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동맹 관계를 안정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던 게 바로 지소미아였는데요. 북한은 이후 핵무기 개발을 끝냈고 또 중장 단거리 미사일도 두루두루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최근 3주간 쉴 새 없이 미사일을 쏘아댔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동해 어디로 미사일이 떨어졌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고서 사거리를 정확히 파악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으로서는 이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한국의 대북 정보력은 일본에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활발하게 모으고 있나요? 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정부도 더 뛰어난 정보력을 갖춘 일본에서 더 낮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는 결국 한국의 몫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오롯이 한국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수출 규제에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참에 개헌 등을 통해서 이른바 정상국가를 향해 더 강하게 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인데요. 얼마 전 한국에 왔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소미아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정부에 신신당부하고 갔습니다. 어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서 기업들이 한일 관계 회복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죠. 일본도 지소미아만큼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고, 그리고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원하는 만큼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걷어찬 셈이죠. 조국이 개인 비리로 만약 핀치로 몰리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걷어찼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8.15 강복절을 전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하해 대하 모드로 방향을 선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다시 강경 모드로 급전환한 데는 조국 살리기가 그만큼 급했기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일성은 생전에 남한 각근론을 제시했습니다. 남한 각근론이 뭔가 하면요, 남한이란 나라는 한미 군사 동맹과 한일 협력 관계라는 두 개의 각근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중 하나의 각근만 날려버려도, 그러니까 한미 군사 동맹, 이 각근을 날려버리든 아니면 한일 협력 관계라는 각근을 날려버리든 하나의 각근만 날려버리면 남한이라는 갓은 바람에 날아간다는 게 이 남한 각근론의 핵심입니다. 아마 김정은은 오늘 청와대의 조치에 아마 캐제를 불렀을 것으로 봅니다. 한일 협력 관계가 날아갈 판이니 결국 한미 군사 동맹이 흔들리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볼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더 갑갑한 것은요, 이번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일본의 부품 소재 수출 규제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고순도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터, 폴리아미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종의 수출 규제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EUV용 포토레지스터가 한 달 만에 수출 허가가 나고 또 곧바로 두 번째 수출 허가도 났었는데요. 이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규제가 다시 옥죄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큰 얼음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이 최근에 말하기도 했죠. 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스마트폰
사업부 사장입니다. 이 일본 수출 규제가 3, 4개월만 더 지속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부품 소재 쪽도 지금 이 정도 어려운 판이니 반도체 쪽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설상가상 며칠 뒤인 28일부터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음 주죠. 28일이면 수출 제한 품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품 소재 수급에 차질이 늘어나는 품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서 결국 우리나라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도 국제 여론을 의식해야 되는 만큼 지소미아 파기로 무작정 수출 규제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강경한 대결 모드로 태세를 전환한 만큼 이참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다시 나설 수 있습니다. 수출 심사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확실히 괴롭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일본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자칫 미국마저 독자적으로 한국을 손보는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삼성을 볼보로 잡는 듯한 트럼프의 발언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애플의 팀쿡 CEO를 만나서 삼성 이 관세를 맞지 않아서 애플이 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도 노골적으로 돈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군사 동맹이 필요 없다는 식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번 지소미아 파기를. 그런 만큼 우리가 너희 안보를 시켜줄 테니 프리미엄을 더 요구할 것이 불보듯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약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던 대북 정책 등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약점을 쥐고 반대 고프를 요구하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됩니다. 기업들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본은 부품 소재 분야에서 명칠공이 세계 1위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뛰어난 게 일본의 부품 소재 분야 실력이죠. 내공이 어마어마합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의 피해는 한 줌밖에 안 된다는 헛소리를 짓거렸는데요. 이런다고 문제가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맘만 먹이면 우리 산업의 엄청난 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 정부는 국익을 생각하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건지 심히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살리고 싶어 했던 조국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가 추잡스러운 조국 스캔들을 밀쳐내고 친일 반일 프레임이 다시 한번 우리 남한을 한반도를 휩쓸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정치적 불구자에서 살아날 수 없고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한일 관계를 파탄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만 키울까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지명 강행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라는 제발등 찍는 악수를 연이어 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국은 장관이 되든 그렇지 않든 정치적 생명은 이미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죽창론으로 반일 선봉에 섰던 조국을 향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맞불로 지소미아 카드를 빼든 정부에 국민이 이전처럼 호응해 줄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주식시장, 환율 등 금융시장부터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